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4장 조상설비 및 전력원선도 하겠습니다. 조상설비는 뭐냐? 상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위상을 조절한다. 그래서 역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전압, 전류, 전력만큼이나 전기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역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역률이 좋지 않으면은, 즉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크면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상설비는 이러한 역률을 좋게 만드는 설비를 얘기하고요, 위상을 조절한다라고 해서 조상설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원선도는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전력관계, 전압관계를 알 수 있는 그림을 얘기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전압전력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장에서 나머지 송전전력, 송전전압 등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의 전력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 얼마의 전압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페란트 현상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상설비입니다. 볼게요. 송수전단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정 역할과, 우리가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을 조상설비로 조정하고 그 조상설비로 조정하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역률계산에 의한 송전 손실의 경감이나 전력 시스템의 안정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조상설비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동기조상기는 전기기기 과목에서 우리가 무부하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는 둘 다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직렬 콘덴서와 직렬 리액터는 따로 있어요. 조상설비에 사용되는 콘덴서와 리액터는 병렬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역률 계산의 필요성, 역률을 왜 계산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률 계산의 필요성, 역률 계산 이유인데, 첫 번째, 일단 역률 계산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전력 손실의 감소입니다. 전력 손실의 감소. 3장에서 했었어요. 전력 손실 PL은 I 제곱 R이었는데 그것이 얼마? V 자승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 따라서 전력 손실 PL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역률이 2배가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역률이 2배가 좋아졌다. 그럼 전력 손실이 얼마? 2배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뭐 2배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돈과 관련되죠. 내가 보낸 전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린 그 전력 손실을 엄청나게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전압 강화 감소. 전압 강화 감소는 이것도 앞장에서 3장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전압 강화 감소. 우리가 보세요. 삼각형 한번 그려요. ABC라고 했을 때 역률이 뭐예요? 역률은 회로 이론에서 개념을 알고 오셔야 되는데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따라서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 하고요. A분의 B예요. 그러면
역률이 크다는 것은 분자인 B가 크다는 거죠. 역률이 크다는 것은 분자인 B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예요. B분의 C. 그러면 B가 커야 역률이 큰데 역률이 크면 B가 크고 분모가 커니까 탄젠트 세타는 작아진다는 거죠. 얘가 크니까 B가 커지니까 탄젠트 세타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탄젠트 세타 얘가 감소하니까 전압 강화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전압 강화 100V를 보냈는데 1V가 감소된 거하고 10V가 감소된 거하고 당연히 전압 강화도 작을수록 좋습니다. 역률을 계산하면 전압 강화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수전 설비 용량 감소. 용량 감소인데 수전 설비 용량이라 하면은 뭐 추상적이죠. 그런데 얘를 변압기 용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 용량.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똑같은 500kW의 부하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유효전력이 500kW예요. 유효적 500kW입니다. 첫 번째, 역률이 0.5. 두 번째, 역률이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피상전력은 역률분의 유효전력입니다. 그러면 역률이 0.5일 때 0.5분의 500 하면은 피상전력은 1000kVA가 필요하고요. 이때 역률이 1이면은 피상전력은 500kVA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사용하는 전력은 똑같아요. 똑같이 전력은 500kW를 소비하는데 역률이 0.5 낮죠. 역률이 낮으면 나는 변압기 1000kVA짜리 변압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 큰 변압기가 필요한데 똑같은 500kW 소비하는데 역률이 높으면 이렇게 1로서 역률이 크면은 변압기는 500kVA짜리만 있어도 요만큼만 변압기가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 크면은 일단 비싸죠. 그 다음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상주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또 결정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력을 사용하는데 소비하는 데 대해서 역률이 작으면은 뭐다? 설비 용량이 커야 되고 역률이 크면은 설비 용량이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 설비 용량의 감소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네 번째, 전기요금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받아가죠. 그런데 역률이 좋으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아유, 보내준 전기 잘 사용해줘서 고맙다고요. 근데 역률이 나쁘면 내가 보내준 전력에 대해서 잘 사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페널티를 준 거예요. 전기요금을 더 받습니다. 더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있고요. 보세요. 똑같은 전력을 사용하는데 보세요. 역률이 요만큼이고 역률이 요만큼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만큼 쓰는데 요만큼, 예를 들어서 500을 쓰는데 550만 보내줘도 됩니다. 그런데 역률이 나쁘면 500을 쓰는데 뭐 한 800을 보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역률이 좋을수록 한전에서는 우리가 보내준 전기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보통 90%, 역률 90% 기준으로 깎아주고 페널티 주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전기 요금의 감소가 역률 개선의 필요성으로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률 개선의 필요성은 뭐 실기에서도 단답으로 다음 중이 아니고 역률 개선의 뭐 필요성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역률 개선의 뭐 필요성까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역률을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역률 개선을 하는데 원리를 한번 봅니다. 역률 개선의 원리 한번 볼게요.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역률 개선이라는 것은 각도를 줄이는 거예요. 각도를. 보세요. 똑같은 유효전력 안에서 유효전력이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전력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하는 거죠.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얘가 같아요. 얘가 같습니다. 그런데 역률은 ABC예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그러면 각도 세타1이고 얘가 각도 세타2예요. 그러면 역률이 크다는 것은 앞에서 했지만 뭐예요? A가 작거나 B가 큰데 지금 B는 똑같다 그랬죠? 요 값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 값이 더 작아야 역률이 큰 거죠. 즉 세타1과 세타2가 있을 때 뭐가 역률이 더 큰 겁니까? 얘가 더 역률이 큰 거예요. 즉 얘가 더 똑같은 전력에 대해서 얘가 더 역률이 크다는 것은 뭐다? 피상전력이 작다 이 개념 아니고 각도 세타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개선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률 개선한다는 것을 세타를 작게 해준다. 예. 삼각함수에서 세타를 작게 해준다. 이렇게 역률을 개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역률 개선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뭐 마지막에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더 쉬워요. 볼게요. 처음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피상전력, 얘가 유효전력이고 얘가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이면 보세요. 얘가 지금 세타1이에요. 세타1. 세타1은 제가 말씀드렸죠? 역률을 좋게 한다는 것은 세타를 작게 한다는 겁니다. 역률 개선해요? 피상전력, 이 유효전력은 바뀌면 안 돼요. 역률 개선한다고 해서 사용하는 전력 감소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타1에서 세타2로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하냐면 피상전력 두고 유효전력도 두고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무효전력이 Q였어요. Q1. Q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Q2로 할게요. 얘를 Q2. 그 다음에 얘를 Q3로 할게요. Q3로 할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세타1에서 세타2로 역률을 개선하려면은 반대 방향으로 Q2만큼 공급을 하면 보세요. Q1에서 Q2만큼 반대 방향으로 공급하면 Q1에서 Q2가 빠지고 Q3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Q1에서 반대 방향으로 Q2 공급하면은 역률이 세타1에서 세타2로 개선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Q1에서 Q2만큼 빼면 Q3가 남으니까 그때 전체 전력이 어떻게? 피상전력은 얘가 되고 무효전력은 이런 Q3가 되고 유효전력은 이러한
P가 된다는 겁니다. P는 바뀌지 않고 무효 부분 있죠? 무효 부분 Q를 이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Q를 공급해서 역률을 계산한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공급해야 될 Q2는 얼마냐? 반대 방향으로 Q2만 공급해야 역률을 계산하자. 그럼 얼마? Q2 얘는 얼마요? Q1에서 Q3를 뺀 겁니다. Q1에서 Q3를 빼면 Q2가 남죠. 그러면 Q1은 얼마냐?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세타 1이고 P고 Q1이에요. P분의 Q1은 탄젠트 세타 1. 따라서 Q1은 P의 탄젠트 세타 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얘 세타 2 P고 Q2입니다. 똑같이 얼마? P분의 Q2는 탄젠트 세타 2니까 Q2는 나 여기서 뭐 Q3를 할게요. Q3는 P의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죠. 2. 그러면 이 그림에 의해서 Q2는 어떻게 돼? Q2는 P1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P2의 P1의 P죠. P의 탄젠트 세타 2를 하면 얼마?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러한 공식이 얻어집니다. 예. 그런데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얘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에 사인 제곱 세타가 얘니까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리하면 P의 얼마?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러한 관계가 얻어지는 거죠. 공식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위는 킬로볼트 암피어. 얘가 지금 무효전력의 단위죠. 무효전력이니까 유효전력이 킬로와트, 피상전력이 킬로볼트 암피어, 무효전력은 킬로바인데 원래 바인데 이 전력용 콘덴서는 원래 단위, 무효전력의 단위인 킬로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변압기처럼 일종의 용량이라고 해서 킬로볼트 암페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얘가 혼용되어서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무효전력인데 왜 킬로볼트 암페어를 사용하느냐? 용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역률 계산의 원리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네. 근데 지금 교재에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잘 보세요. 전력용 콘덴서를 우리가 SC라고 하고 병렬 콘덴서라고 그래요. 병렬 콘덴서 보세요. 우리가 단상에 이렇게 있고요. 역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역률은 부하의 역률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하의 역률. 예.
부하의 역률이요. 부하의 역률이 예를 들어서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지상부하죠. 일반적으로 모터니까 지상부하입니다. 3-J8A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을 해요. 콘덴서 연결해서 이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부하죠. 만약에 플러스 J 4A가 흐르는 진상 콘덴서라고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3-J8에서 3-J8 플러스 J4 하면 얼마? 3-J4A가 흐르게 되지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뭐 처음에 3-J8 이러한 얘가 만약에 전압이고 지금 전류가 요렇게 전압 기준으로 전류가 3-J8이 흐르다가 전력용 콘덴서 어떻게 플러스 J4를 연결하면은 어떻게 요렇게 3-J4 처음에 3-J8에서 3-J4 쭉 처음에 위상 세타2에서 나중에 위상 처음에 위상 세타1에서 나중에 위상 세타2로 위상이 감소하는 겁니다. 세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역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 교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유도한 것을 지금 그림만 뒤집어졌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맞죠? 앞에서 제가 유도할 때는 좀 편의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는 지상부하, 모터부하는 지상부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도한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똑같아요. 전력용 콘덴서 용량 QC는 P의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혹은 P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1분의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2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 공식만 무조건 외워가지고는 적용이 안 되죠. 일단 여기에서 QC가 뭐예요? QC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입니다. 용량을 킬로볼트 암페어나 뭐 킬로바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 과정에서 이 P가 뭐였어요? P는 유효전력이나 피상전력 이거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는데 제가 이 값이 P였어요. 이 값이 P였습니다. 뭐? 유효전력이에요. 피상전력 아닙니다. 유효전력 킬로와트입니다. 피상전력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타1이 처음 각도, 세타2가 역률 계산한 나중에 각도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역률을 계산하는데 전력용 콘덴서는요, 제가 그림은 그렸지만은 요거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로요. 직렬로 연결하는 직렬 콘덴서는 뒤에 또 있어요. 예, 직렬 콘덴서와 병렬 콘덴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리액터도 마찬가지요. 역률 개선을 위한 리액터는 병렬 리액터고 직렬 리액터는 또 다른 겁니다. 직렬 병렬도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여기 해서 역률 개선의 원리, 전력용 콘덴서 굉장히 많이 나고요. 현장에 가잖아요. 전력용 콘덴서 달려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력용 콘덴서 구조인데 부하와 병렬을 연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전력용 콘덴서를 단상은 실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상은 전압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의 용량도 작습니다. 뭐 220V, 380V 이런 부분을 보통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용 콘덴서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뭐 형식적으로만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하가 있다고 하면은
단상이죠. 단상 이선식에서 선이 두 가닥입니다. 그러면 부하의 병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해요. 설치합니다. 병렬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콘덴서를 설치하면 고조파가 발생해요. 콘덴서 내부에 유전체에 들어가 있고 뭐 극판사의 유전체에 들어가 있고 이러한 유전체의 작용 등에 의해서 콘덴서를 사용하면은 고조파가 발생하는데 그 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 시리얼 리액터, 즉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시리얼 리액터, 직렬 리액터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는 전하를 충전하는 거죠. 그 충전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를 방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디스차지 코일이라고 해서 방전 코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력용 콘덴서가 얘 하나밖에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것과 부가적으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을 함께 설치해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상이다. 3상. 3상은 이렇게 되죠. 일단 3상 3선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RST상에 의해서 부하가 모터 부하입니다. 모터 부하 M 전동기 부하일 때 이것과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도 이렇게 설치를 해줘. 이렇게 해줍니다. 3상에도 마찬가지로 전력용 콘덴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이렇게 방전 코일을 똑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를 보면은 단상이든 3상이든 전력용 콘덴서 외에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직렬 리액터 방전 코일이 함께 설치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가 고조파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단상에서는 3고조파를 제거합니다. 3고조파 제거. 잘 사용은 되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3상에서는 5고조파를 제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전력계통이다.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얘가 단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계통이다라고 언급이 되면은 단상 3상이란 말이 없더라도 5고조파를 제거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직렬 리액터 역할, 5고조파 제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C 방전 코일은 잔류 전압. 얘는 콘덴서 축적된 잔류 전압 방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요거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실기에서 좀 많이 깊이 들어갑니다. 실기에서는 지금 원래 요것뿐만 아니고 좀 더 공부할 내용이 많은데 필기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부분은 실기에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직렬 리액터 있죠. 용량입니다. 용량. 직렬 리액터 용량 보세요. 원리가 뭐냐면 공진을 이용하는 건데 보세요. 콘덴서의 용량과 리액터의 용량이 같으면 콘덴서의 리액턴스와 리액터의 리액턴스 있죠? 가 같으면은 직렬이니까 공진에 대해서 서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리액터 용량 보세요. 공진이 뭐예요?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인데 공진 주파수일 때는 오메가 제로라고 하죠. 그런데 얘가
단상에서는 3고조파라고 했죠. 3고조파. 그래서 3ωL은 3ω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3고조파에서 3ωL은 3ωC분의 1 같으면 공진이 되어서 3고조파가 제거된다. 이런 원리예요. 그럼 이때 ωL은 얼마? 339죠. 9ωC분의 1입니다. 그러면 ωL은 얼마? ωL은 얼마? ωC분의 1의 9분의 1 얼마? 0.11 ωC분의 1는 약 11% ωC분의 1 콘덴서 리액턴스의 약 11% 정도.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고요. 실제는 12에서 13%. 실제로는 여유를 고려해서 12에서 13%, 뭐 11%로 할게요. 11%에서 13% 정도를 연결합니다. 그럼 삼성에서는 5고조파 제거하죠. 그럼 어떻게 똑같죠? 5배 오메가1은 5배 오메가C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얼마? 오메가1은 25분의 1이죠. 25분의 1에 오메가C분의 1이니까 25분의 1은 얼마? 0.04는 4%입니다. 4%. 얘도 이론적으로는 4%인데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실제는 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5에서 6%. 실제.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직렬 리액터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는 삼성에서 콘덴서 용량 있죠? 콘덴서 리액터 용량의 5에서 6%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리액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리액턴스라고 하면은 리액터라고 하면은 많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액터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세요. 방금 한 것은 직렬 리액터인데 5고조파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 리액터는 뭐냐면 불로 리액터는 병렬 리액터예요. 불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 보세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하면 병렬 콘덴서에서 역률 계산하는 거죠. 이 부하가 지상 부하일 때, 모터 부하, L 부하일 때. 그런데 부하가 만약에 시성, 진상 부하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콘덴서를 부하로 사용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진상 부하일 때는 여기에 병렬로 리액터를 설치해서 역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불로 리액터, 길을 나눈다. 불로 길을 나눈다 혹은 병렬로 연결하는 병렬 리액터다. 그래서 불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는 원래는 조상 설비예요. 역률 개선인데, 역률 개선인데 말씀드렸지만 부하가 진상이어야만 역률 개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진상 부하인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역률 개선용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로 리액터는 역률 개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페란티 현상, 이 뒷부분에 나와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해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근데 뭐 제가 불로 리액터 역률 개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불로 리액터 역률 개선으로 사용된 것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잘 사용되지 않는다. 요거고요.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는 뭐냐면 한류, 제한한다 전류, 단락 전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한류 리액터예요. 단락 전류 제한한다고 해서 한류 리액터가 또 리액터의 종류가 되고요. 소우 리액터는
중성점 접지 방식에 가서 접지 방식의 한 종류가 이 소리액터입니다. 소리액터를 접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중성점 접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한 것에서 리액터의 종류 있죠? 여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교재에 있는 내용 모두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액터 종류. 그 다음에 방전 코일은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콘덴서 축소된 잔류전압 방전시키고 감전사고 방지하는 것. 전하를 방전시켜서 사람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선로의 재투입 시 콘덴서를 이렇게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할 때 잔류전하를 방전 코일에 의해서 개방했는데 개방했던 콘덴서를 투입할 수가 있죠. 투입할 때 우리가 차단기 온오프 하다 보면 큰 전압 발생하는 것처럼 투입할 때 큰 전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콘덴서에 과전압이 걸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저 방전 코일이 사용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역률 개선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필기 아니라 실기에서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개념을 꼭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한 번 정도 복습을 해주시고,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